윤석열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해괴망측한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다가 뭐 무슨 오늘 그러니까 그 변호사 쪽에서 이제 계엄이 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뭐 몽테스케까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몽테스키에까지. 몽테스케 어디 네. 주워 들은 거 많아가지고 지금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무엇보다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 소송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끝낼 네. 때 끝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재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론 재판이라도 해야 돼요, 윤석열. 그냥 여론 재판이라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이란처럼 이 초헌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방송. 이거 진짜 법원이 위험할 수 있어요. 2월만 맞아요. 되면 제가 보니까 1월, 2월만 되면 무슨 난리 구슬하더라고요. 작년 1월 19일에 생각나시죠? 서부지법. 아, 그렇지. 지금 6일 남았어요. 폭동이 있었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판사들이 폭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끝내야 됩니다, 오늘.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가장 이해 안 됐던 비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사건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중단과 비교를 했는데 이게 맞는 비유입니까?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전국에 현수막들 엄청 걸려 있잖아요. 이재명을 재판하라 막 걸려 있어요. 왜 이재명 재판은 중단시켜놓고 이렇게 하냐? 근데 헌법 규정에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저렇게 있잖아요 헌법에.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재판 가야 되는 거지. 네. 현직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그 표의 가치, 그 다음에 원활한 행정부 수반의 업무 수행, 대외적 신인도 이걸 이유로 헌법이 존재한다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뭔데? 이 헌법 조항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경강부에도 정말로 이제 한 게 대통령 재직 중 이루어진 비상계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논리를 끌어왔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역시도 법문에 비춰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조문 취지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네. 말이지. 대통령 업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가둬버리면 대통령이 갇혀 있으니까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조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공무 수행을 하냐고. 전혀 안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법조항 아무나 짬뽕 시켜서. 근데 문제는 이들 세력에게는 신박한 얘기야. 논리적이야. 역시 헌법 전문가야. 뭐 이러고 있다는 게 참 비탄스럽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헌법 84조를 보면은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직 중에 이제 소추 대상이 아닌 건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윤석열이가 내란과 외환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정확하게 그걸로 들어간 거고.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하는 말은 이제 줄줄이 우리나라 모든 기관을 일종의 그 각하하거나 폭파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부터 지금 헌재부터 위헌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맞으려면 헌재부터 꺾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미 파면됐잖아요. 네. 이거 탄핵 조치를 본 거예요. 내란 혐의로 일종의 이건 불법 계엄이었다. 헌재가 명확하게 지금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의힘도 인정을 했어요. 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탄핵 그 반대하다가 나중에 탄핵은 지난 걸로 지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미 지나간 거지. 자기들이 반대했었지만 그러니까요. 탄핵은 하면 안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시계를 돌리겠다 뭐 이런 지금 논조인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이정주 비자 그 이정주 기자의 논리적 전개대로 쉽게 얘기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헌재의 결정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네. 윤석열 씨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서 이걸 원용하면 안 된다라는 정말로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그 타 방송에서 모의 재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 해가지고 요때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아 그때 봤나 혹시? 네, 당신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논변을? 봤네. 네. 뺏겼네 이 양반들 참 창의적이지 못하다. 아니 근데 이건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헛소리인 거고 법제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법원 입장에서도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신기한 포인트를 하나 지적하자면 나경원 이 사람이 요즘에 그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표징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정선거 세력에게 좀 기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나경원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 탄핵 결정 직후에요. 직후에 의총장일 거예요 아마 그 의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탄핵 소출 그러니까 탄핵 결의를 찬성을 안 했어야 됐다 우리가. 내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느냐. 탄핵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부정선거 세력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대의 언덕을 만들어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오늘 정말로 구형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하시고 네. 정말로 특검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사형이라든가 무기징역을 당연히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량이 실질적으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강변님 포함해서 다른 이제 법률가들이 다른 데서 말한 거 다 들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12.12 과거에 쿠데타에 대한 그때 이제 진정소급표를 해가지고 재판을 다시 한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역사에 남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뭐 무기징역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사형 내려야 돼요 그냥. 사형 내려야 되고. 단호하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요. 이 다음 대통령 뭐 물론 대통령 중에 이런 미친놈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나도 내란 한번 해볼까? 어차피 죽지는 않잖아. 그리고 내란하고 야 그때 보니까 헬기만 잘 띄우면 돼. 날씨만 잘 파악하면 돼.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임마 금요일 날 의원들 내려갔을 때 그렇죠. 그리고 원내대표한테 전화하지 마라 절대 순서대로. 그렇죠. 그리고 새벽에 3시 그지 4시에.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놈들 오면 바로 꿇어 앉혀서 해야 된다. CCTV 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수단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호하게 들어가야지 여기서는 용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 사람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 미워서 지금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구형이 될지가 관심사인데 지난번 절차하고 좀 다르게 이제 구형이라는 게 그 서증조사 끝나면은 하는 게 구형이란 말이죠. 변론 종결하면서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하고 피고인들 한 명씩 일어나서 최후 변론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 일단 제가 봤을 때 서증조사를 뭐 10시간 달라. 김용희 의원이 10시간 했으면 우리가 10시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저녁이면 끝나요. 6, 7시면. 그럼 그때 구형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뭐 지들이 최종 충분히 변론 떠들어봐라. 아예 뭐 밤새든지 네. 말든지 진상 부리든지 말든지 그렇게 될 거라 구형은 저는 오늘 밤에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이런 비화들이 정말 아직도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웃고 떠드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공적인 권력 관계에 사인인 배우자가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김건희 특검을 한 번 하긴 했지만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죠. 김건희 문제는 특히나 2차 종합 특검을 한 번만 더 해서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부정 의견을 냈다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이제 법원행정처라는 게 원래 이제 특검법이 발의되고 이제 만들어질 때 법사위에 이제 관계기관 의견을 받기 때문에 법사위에 이게 보고서를 써서 내요 원래 이제 법원행정처가.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법원행정처는 이제 뭐 법원의 다른 말이라고 봐도 상관없는데 법원이 특검에 대해서 왜 입을 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특검법 안에는 특검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의 재판 진행 어떻게 하는지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중계를 해야 된다거나 뭐 녹음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습니다. 법원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기관이 되는 거예요. 법원도.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중계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네. 뭐 중계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이 있는데 무조건 중계하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예외 사유를 좀 법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마땅한데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행정처의 보고서에는. 그런데 쥐들이 뭔데? 뭐 특검은 기존 특검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행정처가 하냐고. 뭐 그게 관계기관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는 본인들이 관계기관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적는 거예요. 국민들 열받게. 그리고 서두에는 웃긴 게 또 약도 발라놨어. 서두에는 원칙적으로 특검을 통과할지 말지는 국회의 입법 정책적인 사안이다. 얘기를 했어 자기들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를 했으면 네. 입을 다물어야지. 정책적인 문제라고 해놓고 뒤에 자기 의견을 왜 붙이냐고. 아니 저도 현업에 있는 특검 현장에서 취재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네. 법원이 국회가 발의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런 노골적인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전에는 들어본 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뭔가 싶습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는 사실 그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권력분리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이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야 결국은 특검이 수사한 거 어떻게 올라옵니까? 법원에 올라오죠. 나 영장 기각시킬 거야. 그렇죠. 한번 해봐.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근데 너 특검 해. 나 영장 기각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겁박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돼요, 잘못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이런 입장을 내면 안 돼요. 음.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리고 본인 소관 영역으로 돌아와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재판을 보면서 실제로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외 사유를 주장하면서 그런 중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간에 허들을 만들려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부 다 보면은 법원의 소송 지휘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르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명분은 뭐 헌법 조항인데, 근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합니다. 네. 이게 법정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공개돼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당연한 거고, 그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사건들은 사건 당사자가 좁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 법정 공개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란 범죄처럼 전 국민이 관련이 돼 있고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인 사건들은 중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개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네. 장충채권 빌려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국민들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 헌법 제 109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공개가 원칙인 거예요. 네. 다만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그렇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단서 조항이라는 게 이런 경우는 비공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온다라는 거는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네. 너무나 이렇게 이상한 어색한 논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조항이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하는 공소 사실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이거나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거나 아니면 뭐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개가 됐을 때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특검법에서 다루는 사건이 뭐 일반 이적죄 그때 그 사건 외에는 무슨 이런 예외 사유에 있을 만한 게 없고 네.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안녕을 위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가 아니고 법원의 안녕을 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냐면은 사실은 요즘 보면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런 쇼츠 많잖아요. 뭐 쩔쩔매는 재판장, 그렇죠. 소송 지휘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치. 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제대로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은 영상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판사는 엄연히 공인이고 내란 재판은 전 국민이 관련된 중대한 공익적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판사는 성역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들한테 이거 법원이 추우시죠? 뭐 오늘은 빨리 끝나고요. 이렇게 이것도 딴 것도 레크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상대가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가 처음에 보여준 모습들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츠로 이제 만들어서 조롱하기도 하는데 말투로 조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판의 소송 지휘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 가치 판단의 영역인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청객 포함해서 이 그 권력 구도 보면 엄숙주의가 있잖아요. 뭐냐면 법대는 그러니까 법을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재판 많이 가보시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방청석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다 구조물사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 편하게 해주려고. 그걸 같은 자리에 놓잖아요. 달려들어요 잘못하면. 법대에 약간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까지 다 배치를 시켜주는데 거기서 이거 소송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망친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내란 재판의 피고인을 상대로는 뭔가 판사다운 재판장다운 재량을 발휘해서 뭔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윤석열이든 간에 변호인이든 얘기하면은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게 재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신속한 심리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중개를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더 개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이하상 변호인 또 뭐 오늘 보니까 재판장이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뒤쪽 피고인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저 재판장님 지금 이쪽 저쪽이라니 이거 저 대통령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쪽 저쪽이라니 지금 오시랬더니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호칭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딴 말을 해. 자꾸 이걸 덮고 알겠습니다도 없이 그냥 다른 걸로 자꾸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화성 변호사가 저기 재판장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이 장면이 다 나가는 거예요.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 장면을 눈뜨고 보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 아니 그럼요. 에이. 네. 그리고 시민들이 재판을 직접 보면서 정말로 엄격한 소송 지휘를 잘하는 재판장을 만나면 그것대로 칭찬을 합니다. 그렇죠. 이진관 부장판사, 백대현 부장판사 어느 국민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정말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지금 뉴노멀인 게 원래 그 1년마다 변호인들의 변호사들 그 여론조사 하잖아요. 뭐 평가죠. 예, 판사 평가하면 법관 평가. 법관 평가할 때 너무 강압적이다. 음. 이분은 너무 뭐 소리친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맞아. 통상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판사가 너무 강압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보면 뭐 잠바떼기 법원에 어디 잠바떼기를 입고 와 코트 입고 와야지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옛날 판사들은 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당수가 그랬대요. 옷을 벗고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네. 들어와서 옷 벗는 것도 혼나. 네. 법정 밖에서 벗고 들어와야지. 법정에서 막 주섬주섬 벗고 있으면 이런 사람 옛날에 야, 있었어요. 그런 법정인데 네.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지금 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거니까 법원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게 시대적 흐름을 왜 스스로가 부인을 합니까 지금? 이건 원칙과 기강을 세우란 거지 권위적으로 핍박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 짓은 전형적인 지금 정치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권위적으로 깔아뭉개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사실 망치가 가벼우니까 지금 못이 솟는 거예요.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하니까 계속 하잖아요. 한 번 통하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라도 좀 잘 법원이 헤아려 가지고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